자,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건축 절차 파트에서 140쪽을 한번 봐요. 140쪽에 보면 거기에 동그라미 7번에 보면 건축주는 자, 밑줄 그어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사용 승인 받거나 사용해야 돼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쳤는데 자, 원래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죠. 자, 허가권자가 7일 이내 사용 승인서 교부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냥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용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가지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유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2년 이내로 한다. 2년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2년이라는 말이 이게 4번 나온다. 4번. 자, 우리가 다시 우리 이제 건축주 갑이 상가 건물 하나 짓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허가받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준공하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사용 승인 받자는 용어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디까지나 사용 승인권자는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을 하는 것이다라는 걸 꼭 이해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러니까 동대문 구청장이 허가를 냈으면 동대문 구청장이 즉 사용 승인을 갖다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장이 허가를 냈으면 서울특별시장이 사용 승인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다 지어지게 되어지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 신청 들어가면 검사 후 사용 승인서 교부가 7일 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그냥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찾고. 자, 그 다음에 쭉 밑에 양가로 4번에 건축물의 철거 신고 등 이렇게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놓고 별표 한번 쳐요.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80년대 후반까지는 나대지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새로이 짓는 이러한 건축 행위가 많았어요. 자, 그런데 90년 이후부터는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이걸 밀어버리고 여기에다 새로이 건축 행위를 하는 이와 같은 건축 공사가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법조문 하나가 생겨나는데 중요한 조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철거할 때는 철거 신고하고 멸실할 때는 멸실 신고하자. 이 내용이 하나 생겨납니다. 이 내용이 아마 신설이 돼요. 91년도에. 91년 전까지는 없었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멸실 신고는 멸실되고 나서 멸실 후죠. 멸실 전 하면 안 되겠죠. 멸실 후 30일 이내죠. 30일 이내인데 철거 신고는 철거하기 전까지 하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멸실 후 30일 이내라는 말은 건축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야. 근데 이제 철거 신고는 건축법을 보면 건축법조문을 보면 철거하기 전까지만 하자 이렇게 나와. 그런데 법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이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이 있습니다. 시행규칙까지 보면 좀 더 깊게 공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 보면 철거 신고가 뭘로 나오냐면 철거 예정일로부터 좀 깊게 하겠어요. 예정일로부터 이 3일 전으로 바뀌었어요. 3일 전까지 신고하자 해서 자, 거기에서 이제 법조문을 조금 뛰어넘어서 시행규칙까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로 바꿔놔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시행규칙까지 공부합시다. 법조문을 보면 철거하기 전까지만 신고거든요. 근데 시행규칙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들어가 보면 3일 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령까지 합시다. 공부. 3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로 바꿔놓습니다. 자, 2번을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 밑줄 그어요. 요거 이제 건축법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시행규칙까지 보면 이제 철거 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철거 신고하자 이 내용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공부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자, 중요한 부분 볼 거예요. 매도 청구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양가로 6번 나와요. 자, 신설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 내용이 신설됐어요. 또 이 내용이 새로이 신설됐다. 자, 이 내용은 신설된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자, 봐요. 공유지분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이제
경매에서 이 경매로 나왔다 하면은 꼭 지분이 1인 지분을 갖다가 이 사람만 나온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하거든. 근데 꼭 그걸 갖다가 낙찰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노리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알밖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여기에서 A, B, C가 공유하고 있다 이거야.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A라는 사람이 알바키에 들어간 거야. 한 10배 더 달라. 지금 현 시가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런 모순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매도 청구를 갖다가 할 수 있다. 시가로 해서 이자한테. 이런 내용들을 지금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휴대폰 꺼놓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번 이상 공고하고 30일이 지나면 해당 대지 건축물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공시송달의 허가를 준하는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자, 동그라미 1번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자, 밑줄 그어놓고 건축허가를 받아내야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택법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여기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밑줄 그어놓고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동그라미 쳐요. 공유지분에서 매도 청구가 나온다라고 잡아주셔야 돼. 시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 돼. 공시가 해버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장 가격인 시가입니다. 놀래미 시가, 광어 시가.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이 경우 이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가 되면 거예요. 이게 주택법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밑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지났을 때는 30일 동그라미 쳐야죠.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대지로 본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건축주는 위에 따른 매도 청구 대상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정평가에 해당하는 금액 밑줄 그어요. 감정평가 금액을 갖다가 법원에 공탁하고 착공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이 이제 신설됐다. 자, 넘어가서 142쪽을 한번 보면 우리 용도 변경이라는 표현이 나와주죠. 나와요. 자, 거기에 잘 봐요. 1번 원칙적 허가 신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밑줄 한번 그어요.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밑줄 그어놓고 허가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쳐요. 자,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고 밑으로 내려올 때는 신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규모가 아무리 크고 작든지 간에 규모에 상관없어요. 무조건 용도 변경은 허가 신고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그래 시장군수구청장이야.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영등포 구에 63빌딩, 여의도에 63빌딩이 있어요. 그럼 63빌딩을 용도 변경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영등포 구청장이 허가라 신고를 해줘. 아니면 신고를 내줘. 아니면 서울특별시장이 하는 거야. 영등포 구청장이라니까. 이 말 이해해? 우리 건축 행위에서만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에서만 규모 있는 건축물이다. 큰 대형 건축물이다 하면 그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나오는 거지. 대선이라든지 가설 건축물의 허가 신고라든지 또는 용도 변경 허가 신고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라니까. 이 말 이해해? 아, 중요하다. 그러니까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는 특별시에서 특별시장한테 허가를 받자 또는 신고를 하자 이런 내용 나오면 틀린다는 거야. 내용 아시겠죠?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9개의 시설군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8개의 용도시설인데 이제 야영장 시설까지 가서 이제 29개가 됐는데 그냥 28개로 알면 돼요. 자, 우리 시설군이 맨 왼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9개가 있습니다. 9개의 시설군이 있고 이 용도시설이 있는데 이 용도시설은 야영장 시설이 하나 생겨났다 그랬죠. 원래 28개의 용도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서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우리 이 용도를 보면 28개 용도로 우리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건축물 대장에 이 기재 내용이 뭘로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로 되어 있어. 28개 용도로. 이 말 이해해요? 건축물 대장 용도란을 보면 이걸로 되어 있다고. 28개 용도로. 이 말 이해해?
자, 그러니까 이 자산 전문 막 이렇게 나오잖아. 자산을 전문을 하는 회사는 영교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근거가 없는 소리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문화집회 시설군이죠. 문화집회 이렇게 시설군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문관 종유 이렇게 들어간다고. 문관 종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문화 및 집회 시설이야. 문화 및 집회 시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집회 시설. 그 다음에 관광 휴게 시설 이렇게 돼요. 관광 휴게 시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 미술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박물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박물관, 극장, 뭐 이런 것들이 공연장 이런 건데, 우리 미술관에 있어서 건축물 대장을 딱 떼어보면 미술관으로 안 나와. 뭘로 나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나온다고. 이 말 이해해요? 박물관 딱 떼어보면 건축물 대장이 뭘로 나오냐면 건축물 대장 용도란에 이걸로 나와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지? 자, 그래서 원래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고 밑으로 내려올 때는 신나게 내려오니까 신고죠. 이렇게 가는데,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이 하나의 시설군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요걸 건축물 대장 기준형을 변경 신청 들어가는 거야. 이 말 이해해? 변경 신청한다는 말? 그러나 미술관을 박물관을 미술관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어차피 이걸로 돼 있으니까 변경 신청한다 안 한다? 옳지, 안 한다, 내사툰다, 이런 내용이요. 이 내용 자체가. 자, 그러니까 우리 관광휴게시설의 어린이 휴관을 보면, 어린이 휴관은 능동에 있는 어린이 휴관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 어린이 휴관은 안 나와 있다니까. 뭐로 나와 있어요? 이걸로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휴관을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미술관이나 박물관 어린이 휴관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을 변경 신청 들어가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됐죠? 무슨 말인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봐요. 넘겨보면 144쪽을 보니까, 자, 규정 적용이라는 표현 나와요. 허가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 합계가 104 승인 잡아가야 돼요. 100제곱미터 동그라미 치고 사용 승인 4자 동그라미 승인 동그라미 칩니다. 104 승인을 준용한다. 다만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은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손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자, 거기에 밑줄 거 이거 신설됐어요. 자,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손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거예요. 대손이 없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사용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말이야. 원래 104 승인인데. 대손이 없을 때는 사용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이 신설됐어요. 자, 동글배기 2번 갑니다.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허우 설계죠. 허자 동그라미 치고. 자,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동그라미 쳐요. 이사인 경우에는 건축물이 설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설계 동그라미 치고 가로 열고 건축사 설계라고 써야죠. 자, 건축물의 설계는 무조건 누가 하는 것이다? 건축사가 하는 것이다 라고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허가 대상 네모 엮어놓고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때입니다.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고, 신고 대상 네모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때죠. 밑으로 내려올 때입니다. 밑줄 그어요. 자,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밑줄 그어놓습니다. 같은 시설군이라는 건 9개의 시설군 내에서예요. 내용 이해 가요? 자, 용도를 변경하는 자는 건축물에 대한 기내용을 변경 신청해야 한다. 밑줄 동그라미,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 후 변경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내사툰다 이런 내용이요. 자, 건축물 대장 기내용 변경 신청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가나 묶어놓습니다. 동일한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 변경에서 동일한 용도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28개 용도라고 써놔요. 28개 용도 내에서 용도 변경할 때는 어차피 28개 용도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사툰다. 내용 이해 가요? 자, 나목을 보면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 변경 밑줄 그어놓습니다. 물론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이건 뭐 복잡하니까 그런 것까지 알 거 없어. 1종을 2종으로 2종을 1종근생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 변경은 법정 용도에 한해서는 내사툰다. 변경 기재내용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45쪽 가설건축물 나오죠? 가설건축물 나와요? 자, 가설 우리 법정 용어로 가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임시 이런 뜻이야. 임시 이런 뜻이야. 법정 용어로 임시 이런 뜻이다.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임시건축물이니까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존치기간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걸 꼭 잡아야 돼요. 그렇겠죠? 존치기간 무조건 몇 년이지? 3년. 허가 대상이 됐든지 신고 대상이 됐든지 3년이다. 자,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거니까 이걸 갖다가 규모 있게 건축물 행위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부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층인 가설 건축물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건축물은 없는 거야. 그래서 3층 이하로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일정 기간만 사용 수익하다가 원상복구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콘크리트로 타설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콘크리트로 타설했다면 연구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타설하는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설 건축물이라는 건 임시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원칙 허가받는 거다, 신고하는 거다. 신고하는 거야, 원칙은. 신고하는 건데 이 가설 건축물이 동춘 서커스단이 신고하는 건데 봉수산에 들어오겠다는 거야. 또는 천안 역광장 앞에 들어오겠다는 거야. 이렇게 도로부지나 도시공개 시설부지나 도시공개 시설 예정지에 들어올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천안시장에. 뭔 얘기인지 이해 가요? 그렇다는 거 꼭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러면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이거 잡아야 돼요. 별표 치고. 도시공개 시설 밑줄 도시공개 시설 예정지 밑줄 거예요. 도로, 공원, 부지 등이라고 써야죠. 도로, 공원, 부지 등이라고 써놓습니다. 여기에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동그라미 치고. 이건 원칙이 아니고 예외야, 예외. 예외가 허가를 받는 거야, 이렇게. 도로, 공원, 부지 등에 들어올 때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 봐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시행령 기준을 보면 이번에 존치기한 3년 이내에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일단 넘어가서 146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료 보면 양가로 이번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및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한 연장이라는 표현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외에 밑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나 공원 부지에 들어오는 거 외에는 모두 다 신고하고 착공해야 한다. 해서 세 번째 줄 끝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신고해야 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한은 3년 이내로 한다. 3년 이내 동그라미 쳐요. 다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하자 해서 나와 있죠. 자, 존치기한의 연장 나옵니다. 자, 1번에 별표 쳐놓고 신설 이렇게 써놔야죠. 이 내용이 없다가 생겨났어요. 가설 건축물 존치기한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수익을 그것도 모르고 계속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허가권자가 알려주자 하는, 통지하자 하는 내용이 생겨났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자, 허가권자인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한 만료일 30일 전까지예요. 밑줄 그어야 돼요.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한 만료일 또는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연장하려면 더 연장해라 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자, 2번 별표 쳐놔야 되겠어요. 존치기한을 연장하려는 가설 건축물 건축주는 다음 구분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네모 엮어놓고 존치기한 만료일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동그라미 쳐요.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허가 신청하는 거고. 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네모 존치기한 만료일 며칠 전까지 신고 또 하자? 7일 전까지. 14일, 7일.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걸 15일, 7일로 바꿉니다. 15일, 7일로 바뀌면 안 돼요. 14일, 7일. 자, 3번에 묵시갱신이라고 써놓습니다. 공장 용도로 가설 건축물을 갖다가 사용 수익하는 경우는 묵시갱신이 인정됩니다. 자, 공장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로서 존치기한 연장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겠죠. 건축주가 존치기한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존 가설 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한을 계속 연장된 것으로 봐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별도의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한 허가나 또는 신고 제도가 없다는 점 이해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자, 놓아두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니까 149쪽 가겠습니다. 자, 149쪽 한번 봤어요. 거기 대지라는 표현 나오죠. 대지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건물 짓는 땅을 대지라고 한다. 건축법에서 이건 일필지 일대지 원칙이다. 각 필지로 나누어진 토지를 대지로 한다 하는 얘기는 건물 지으려면 필지별로 지어라 이런 뜻이죠. 물론 그렇지 않는 것들도 예의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자,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는 낮아서는 아니 된다. 밑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물 짓는 땅은 인접한 도로면보다는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물론 배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방습에 필요 없는 경우는 더 낮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 쭉 밑에 대지 조경 파트를 갑니다. 조경 파트, 또 해마다 시험 문제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죠. 자, 원칙,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 등 조치를 해야 된다. 예외에 동그라미 딱 치고 조경 등이 필요 없는 지역 등에 대해서 나오죠. 시골에서는 조경이 필요가 없어요. 녹지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죠. 녹지지역을 풀어 쓰더라도 맞출 수 있어야 돼.
뭐 보전 녹지적, 자연 녹지적, 막 생산 녹지적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도 조경 의무는 없다. 자, 넘어갑니다. 자, 150쪽에 시골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옷번에 나와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이죠. 녹간농자에서 건축 행위를 하는 건축물. 자, 문 열면 전부 다 풀밭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제외된다는 말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외된다 밑줄 별표 쳐놓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하면은 무조건 도시적으로 준합니다. 따라서 조경 의무가 있다. 자, 제일 위에 니은번에 보면은 규모가 작은 공장이다 이렇게 잡아가는데 대지 면적은 5,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밑줄 그어놓습니다.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 밑줄.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 밑줄. 자, 공장. 그 다음에 산업단지 안에 공장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별표를 쳐야 되는데 산업단지 안에 공장은 규모와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공장의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 안에 공장은 조경 의무가 있다 하면 틀립니다. 내용 이해 가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막 이런 산업단지들 있죠? 조경 의무가 없다. 농공단지 뭐 이런 거. 자, 디귿번에 보면은 염분함유대지의 염자, 축사에서 축자, 가설건축물에서 가짜, 쭉가염이죠. 이런 경우는 규모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뭐 축사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제곱미터 이상인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연면적 합계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뭐 축사다. 이런 경우는 조경을 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규모에 상관없다. 쭉가요. 자, 그 다음에 비읍번에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이죠. 대지면적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제외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소규모의 물류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경 의무는 있다는 내용이죠. 그죠? 그거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됐어요. 2형번 관광지 등 밑줄 그어놓고 신설 이렇게 써놓습니다. 신설 오른쪽에 공개공지 한번 봅니다. 공개공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져 있죠. 자, 1, 2, 3, 4 묶어놓고 공개공지 콩쥐팥쥐 써놔야 돼요. 콩쥐팥쥐 남친 이름은 누구다? 일준이, 상준이다.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되죠. 일반 공업지역 해당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해당사항이 없죠. 일준이, 상준이에서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지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다고? 일반 공업지역이 이따 문제를 확인할 거예요. 일준이, 상준이하고 제일 끝에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에서 4번 지정 공고하는 지역에 밑줄 긋습니다. 자, 동글배기 2번 공개공지 등 확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나오죠. 바닥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입니다. 여기 5,000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쳐요. 문화의 집회시설 밑줄.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이는 장소가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주면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이죠. 종교시설 밑줄 그어놓고 판매시설, 농산물 유통시설 제외한다 밑줄 그어놔요. 자, 이런 건 무나 배추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필요한 거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더니 바람 들어버려. 자,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여객용 시설이 운수시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요것만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다. 숙박시설 밑줄 그어놓고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대표적인 사례죠. 업무시설 중에서 자, 거기에 보면은 숙박시설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별표 한번 치고 유락시설은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유락시설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잡아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2번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밑줄 그어놓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하면 면적과 관련 없이 일단 공개공지 확보하자 하는 취지에 해당이 되고 자, 동글배기 3번을 보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밑줄 그어놓고 대지 면적의 10% 동그라미 딱 쳐요. 10%까지 가자. 이 아이 포함해서 건축조례를 정한다. 자, 4번에 조경 면적 밑줄 그어놓고 매장문화재 원형 보존 조치 면적 나오죠. 밑줄 그어요.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5번에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요. 필로티 구조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6번 공개공지 공개공을 설치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용적률 1.2배 이하 밑줄 두 줄 그어요. 높이 제한 1.2배 이하 밑줄 두 줄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7번 갑니다. 공개공지 등의 설치 대상이 되지 않는 건축물의 대지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6항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용적률 1.2배, 높이 제한 1.2배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쁜 짓 하면 완화시켜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돼요? 자, 8번을 보면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 밑줄 그어놓고
자, 문화행사 밑줄, 판촉활동 밑줄 걸었습니다. 60일 이상이야, 이내요. 이내. 자, 넘어가서 도로 가겠습니다. 자, 도로 개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도로란 동그라미 딱 쳐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 밑줄 두 줄 걸었습니다. 보행 또는 해버리면 돼야 안 돼요. 또는이 아니고 과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죠. 둘 다 충족해야 돼요. 보행도 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 됩니다. 너비 4m 이상 네모 엮어놓고 이게 바로 소유너비입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소유너비는 몇 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4m 이상이 돼야 된다. 도로 밑줄 예정 도로를 말한다 밑줄 그어야죠. 꼭 시험 문제가 예정 도로는 제외한다 이렇게 떠요. 그러면 틀립니다. 자,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묶어놓고 예외 이렇게 써놓습니다. 원칙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예정 도로를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는 것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죠. 자, 동글배기 2번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 이걸 보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이 말로 바꾸면 틀려요. 아무튼 보행은 가능해야 돼요. 건축물 이용하는 자가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골목길 연상해야 됩니다. 마을에 골목길이 막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인정하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에 3m 이상인 도로입니다. 너비 3m 이상 도로 네모에 꺼놓고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도로라고 써놓습니다.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도로 이렇게 한번 써놓죠.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도로 이렇게 한번 써놔요.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도로는 폭 너비가 몇 미터 이상만 되면 된다. 3m 이상. 그러면서 이제 계단으로 골목길 요걸 좀 연상을 해줘요. 자, 막다른 도로는 이제 소방법과 관련된 건축법 기준이고, 자, 밑에 대지와 도로 관계 넘어갑니다. 1번 원칙 별표 쳐야 돼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돼요. 이걸 접도 의무라고 합니다. 밑줄 그어놓고 접도 의무라고 써놓습니다.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밑줄 그어놓고 1, 2, 3 묶어놓습니다. 이건 예외예요. 예외. 2m 이상 반드시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밑줄. 자, 2번은 주변에 광장, 공원 밑줄 그어놓고 제일 끝에 공지가 있는 경우 밑줄 그어요. 한꺼번에 해석하면 됩니다. 공지등과 접해서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 하면은 2m 이상 접할 필요는 없다. 자, 3번 가겠습니다.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밑줄 그어요. 농막 같은 경우는 논이나 밭의 정중앙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도로에 반드시 접할 필요는 없다. 이게 신설됐어요. 신설 써놓고.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됩니다. 264로 가는 거죠. 264. 그렇죠? 공장인 경우는 364입니다. 공장인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자. 264, 364 이렇게 갑니다. 264, 364. 자, 오른쪽에 건축선 가요. 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는데요. 건축선이라면 즉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의 네모일까요?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이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되죠? 자, 건축선의 유형 나옵니다. 1번에 양방향 건축선 네모였고 2번에 한방향 건축선 네모였고요. 동그라미 3번 도로 모퉁이 건축선 네모였고 넣습니다. 이건 문제를 풀면서 할 겁니다. 이 내용을 다. 자, 동그라미 4번 지정건축선 네모였고 별표 쳐요. 자, 지정건축선은 허가권자가 지정한 건축선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밑줄 그어요. 허가권자는 시가지 안에 있어서 건축물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지역 내에서 4m 이내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4m 이내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이 경우 도로와 건축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는 말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칩니다. 전부 다 제외하거든요. 거기에 동그라미 1, 2, 3 묶어놓고 대지 면적에서 제외라고 딱 써요. 이따 해보게요. 문제 풀면서. 동그라미 1, 2, 3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지만 동그라미 4번만 대지 면적에서 포함됩니다. 아, 이 내용 아주 중요해요. 좀 이따 문제를 풀면서 볼 거예요. 자,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밑줄 그어놓고.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그어요. 지표하의 부분은 넘을 수 있다.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죠. 자, 동그라미 6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에 있는 출입구. 4.5m야 4m야 4.5m입니다. 동그라미 쳐요. 4m야 4.5m야 4.5m요. 출입구 창문 등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미닫이로 해야죠. 여닫이로 하면 안 되겠어요. 자, 154쪽 가겠습니다. 자, 면적 높이 층수 등의 산정이라는 표현 나오죠. 자, 1번 대지 면적이란 네모 엮어놓고 대지 수평 등 면적으로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놔요.
대지 면적은 대지 지표면 면적으로 한다 해버리면 틀려요. 수평투영 면적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대지에 도시공계획 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밑줄 거예요. 그 말 이해해요? 너는 뭘 알려주는 것도 없이 이해해요? 이건 잘하더라. 자, 이거 봐요. 갑이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대지가 도로 부지로 이렇게 편입이 돼서 도로로 예?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없는 걸로 치고 소유권은 가지고 있어 갑이. 이것만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라 이 뜻이라고. 내용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소유권은 가지고 있고 이건 없는 걸로 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소유권 가지고 있어요. 실무에 하다 보면 뭐 누구 도로 부지로 폐입됐네 누구 땅이 이런 얘기 들어볼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번에 건축면적이라는 네모 엮어놓고 건축물이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밑줄 걸고 중심선에 동그라미 치고 이걸 내부선으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중심선입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밑줄 그어요. 그 다음에 경사로 밑줄 긋습니다.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건축면적은 뭘 얘기하냐면 외벽 또는 기둥, 외벽이 없으면 기둥의 중심선은 수평투영 면적이에요. 이 면적. 이걸 건축면적이라 한다고. 그러니까 이 건축면적은 건축물마다 몇 개씩 나오는 거야. 딱 하나씩만 나오지. 그러나 이 바닥면적은 각 층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층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각 층이라는 말이 있으면 바닥면적이고 각 층이 빠지면 건축면적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여기에 돌계단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 1m 이하다 이렇게 되지만 이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번이 중요하죠. 처마 차양 부연 밑줄 그어놓고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그 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수평투영 면적. 기억니은 뒤에 리을 묶어놓고 별표 쳐야 돼요. 전통사처럼 몇 메타? 4m.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면은 축사 몇 메타? 3m입니다.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형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m.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형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되면 6m까지 갑니다. 자, 한옥 동그라미 몇 메타? 2m. 원칙 그 밖의 건축물은 1m. 이렇게 되어지죠?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들 여기 봐봐. 이 부분이 심하게 돌출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1m까지 돌출돼요. 이렇게. 이 부분이 1m. 이 부분이 1m까지 이렇게 돌출됩니다. 이게 심하게 돌출되어 버리면 끝부분부터 1m 있잖아요. 요 1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을 해야 된다고. 건축면적에 산입한다는 얘기는 바로 건폐율 증가지 위반 건축물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바닥면적 네모 엮어놓고 건축물의 각층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제 각층 이렇게 나오면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거라고. 층마다 나와야 되니까 바닥면적은. 일부로서 벽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투영 면적으로 합니다. 중심선이에요? 내부선이에요? 중심선이지. 중심선 조심해야 돼. 자, 기억본에 보면 벽기둥 구역이 없는 건축물인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밑줄 그어요. 지붕 끝부분으로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 이걸 갖다가 바닥면적으로 산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남는 게 있다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닥면적이 없는 건축물도 나올 수가 있다. 우리 대문 들어갈 때 옛날 집들이 이 대문 위에다가 고추장단지, 간장단지, 된장단지 이런 걸 얹어놓은 이런 건축물이 있어요. 그건 바닥면적이 실제적으로 안 나와버립니다. 집은 끝부분으로부터 이렇게 1m 후퇴하다 보니까 바닥면적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 자, 니은번 별표 치고 주택의 발코니, 건축물의 노대 등은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에 1.5m를 곱한 값이죠. 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1m였어요. 우리 아파트에 발코니 101동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발코니입니다. 이게 베란다라고들 하는데 베란다라고 하지 말고 발코니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쭉 실시를 해가지고 이걸 확장을 해버렸으니까 그렇지. 이 예전에는 1m였어요. 지금은 1.5m까지 갑니다. 1.5m까지 돌출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심하게 이게 돌출이 돼버리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죠. 이게 심하게 돌출이 돼버리면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니까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는 얘기는 연면적 증가, 연면적 증가라는 얘기는 용적률 증가, 유방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 이해 가요? 자, 이걸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겠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야. 가장 긴 길이가 이 길이라고. 이 길이가 10m라고 하고 이 길이 1.5m입니다. 1.5m를 곱한 값을 빼주는 거야. 이 곱한 값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서비스 면적으로 주겠다는 얘기죠.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나 나머지가 있다면 이 남는 면적은 바로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2m까지 돌출이 된다면 이게 0.5m예요. 0.5m니까 이게 5제곱미터가 유방 건축물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야. C값 표준액의 50에 절반 정도에 냈다 5제곱미터를 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약 1년에 이윤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해버립니다. 계속해서 철거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자, 그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디귿번에 피로티 등급 부분으로서 그 부분이 공중통행이나 차량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피로티 등급 부분 밑줄 그어놓고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리을번 별표 쳐놔요. 층고 1.5m 나오죠? 층고 1.5m 동그라미 칩니다. 경사진 지붕 1.8m 밑줄 그어요. 이하인 타락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밑줄 그어놨습니다. 자,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밑줄 그어놨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승강기타 계단탑 밑줄 그어요. 장식탁 타락 쭉 끝에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분이 이 부분에 여기에다가 타락을 이렇게 들였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을 들였다. 이 타락을 들였다. 이 부분도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버리는데 바닥면적에 산입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 부분 층 높이 층고 바닥구치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치 윗면까지죠. 이 부분이 1.5m 이하가 되어져야 돼요. 1.5m 이하가 되어진다면 바닥면적에 산입이 안 됩니다. 자, 경사진 지붕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메타? 1.8m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1.8m를 넘어져 버리면 이 부분이 50제곱미터 나면 50제곱미터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돼요. 내용 이해 가요? 이거 이어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가서 4번의 연면적에 동그라미 칩니다.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을 합계로 한다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연면적 이을연자 써서 바닥면적을 다 합했다. 이런 내용이고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에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제외한다. 밑줄 기억니은 디귿 리을 묶어놓고 별표 쳐야 돼요. 자,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자, 용적률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이 자, 잠깐만. 우리 건폐율 있죠. 건폐율은 건대 연대요. 건대 이렇게 되어지죠. 건대 이렇게 되어져. 대지면적분의 이 건축면적 이렇게 되어지죠. 건축면적. 그래서 이건 백분율을 뜻하기 때문에 이건 소수점 나오니까 이렇게 100%%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용적률이라 하면 용적률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건 이제 연대죠. 연대 이렇게 됩니다. 연대 이렇게 돼서 대지면적분의 바닥면적 합계 연면적입니다. 자, 여기에 100%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걸 문장으로 서술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이렇게 돼요. 분모에 대한을 붙여야 되고 분자에 의를 붙입니다. 이 내용이 크로스면 안 됩니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 위에 것부터 해도 괜찮아요. 건폐율이란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되죠. 위에 것부터 해도 밑에 것부터 해도 무조건 대한은 여기에 분모에 붙어야 되고 의는 분자에 붙어야 된다는 거 꼭 잡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잠깐만요. 건대, 연대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되는 걸 꼭 잡아야 됩니다. 이게 네 가지가 있죠. 이 네 가지를 우선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지하층 면적,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산입이 안 됩니다. 지하층 면적. 밑줄 그어놓고 니은번에 보면 지상층 주차용으로 쓰는 건축물 주차용 밑줄 그어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건축물의 부속 용도. 그러니까 1층은 예를 들어서 은행 건물인데 2층, 3층이 주차장 건물로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건물이 있죠. 그런 때는 이제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된다. 그 주차장 부지는. 예. 디귿번에 보면 제일 끝에 피난 안정구역 면적입니다. 밑줄. 리을번에 보면 대피 공간 면적 나와요. 뭐 이런 것 등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서비스 면적으로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잠깐만. 여기서 하나 더 하고 지나갑시다. 자, 하나의 대지입니다. 하나의 대지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건물을 이렇게 짓고 또 하나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지으면 자,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으면 이 기역번의 건축물과 니은번의 건축물이 있다 했을 때 이 건축 면적을 갖다가 따질 때
건축 면적. 건폐율을 따질 때, 이 건폐율을 따질 때, 건폐율은 여기서 나온 건축 면적이 이 건축 면적과 이 건축 면적을 다 더하는 거예요. 건폐율은 각각 가는 거예요. 더해야지. 딱 붙어 있는 걸 띄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만약에 각각 가자 하면 건폐율을 50%로 지어라 그래서 건폐율을 50%로 지어라 하면 여기다 50%로 지어라 하면 한 동을 50%로 이렇게 짓고 한 동을 건폐율 50%로 이렇게 지으면 뭐야 이게? 이게 뭐 어디로 들어가냐고 지금 내가 이게 칼로 잘라놓은 건데 이게 뭐야 이게? 합해서 50%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건축 면적이 여기에 이제 3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지고 이 부분에 건축 면적이 2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면 합산해서 건폐율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지면 건폐율 50%가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100분의 50에서 합산 들어가는 거야. 합산 건축 면적 두 동 이상 건축물이 있다. 이상 건축물에 있어서 합산입니다. 합산. 건축 면적 합산이야. 연면적도 마찬가지야. 두 동 이상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두 동 이상 건축물의 합산이라고.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물의 연면적 합산으로 하는 거야. 다 더하는 거야. 이거. 예를 들어서 1, 2, 3, 4, 5층이 있다. 이렇게 이거 이제 1, 2, 3층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용적률이 얼마냐? 이렇게 되어지면 용적률이 다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 똑같아 갈 때 355, 150제곱미터. 이게 60제곱미터 합하니까 얼마 나오는 거야? 210제곱미터 나오는가? 210제곱미터 나오죠? 210제곱미터에 이게 이제 100제곱미터분의 21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0. 그러면 210%가 되어지는 거지. 2.1이 나오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요? 합산한다, 합산. 자, 다시. 우리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빼는 게 있어. 4가지. 첫 번째가 뭐를 빼줘야 돼? 지하층 면적 안 들어가. 두 번째는 뭐고? 지상의 주차장 용도로 쓴다. 건물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피난 안전구역. 네 번째는 뭐고? 대피공간. 요즘에 아파트 짓는데 대피공간도 마련했죠? 그죠? 이런 것들 서비스 면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를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놔야 돼요. 자, 건축물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계속 밑줄 그어요. 필로티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한다. 필로티는 높이에 산입해 안 해? 안 했지? 자, 기억본 봅니다. 건축물 높이는 전면도로 중심선으로부터 높이를 산정한다. 가로 열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시라고 써놔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어요. 높이 제한. 높이를 70m로 지어라 이렇게 한다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시야. 건축물 높이 제한 시 이렇게 써놨어요? 제한하는 경우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잠깐만요. 여기 봐. 여기 봐봐. 여기. 건축물은 높이는 어떻게 보냐면 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를 한다니까. 이렇게. 상단까지 이게 높이를 하는 거야. 이게 높이를. 건축물 높이를.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근데 건축물 높이를 70m까지만 지으라 그랬어. 건축물 높이를 70m까지 지으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하고 있을 때야. 도로 높이는 이렇게 되고 도로가 이렇게 해서 차들이 이제 가고 이제 오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70m로 지으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높이 이렇게 대지를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지표면으로부터 한다면 여기다가 70m로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금살금 증축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나중에 파헤쳐 버리는 거예요. 뭐가 되냐고, 이게. 그래서 반드시 건축 제한, 높이 제한을 할 때는 여기를 갖다가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재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원칙적인 건축물의 높이라는 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를 하지만은 건축 제한을 하고 있을 때는 이 도로의 중심선이 가장 이게 높아니 왜 비가 오면은 양 사이드로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니까 배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황 분리돼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높이를 재는 거라고. 이거 마찬가지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니은번에 별표 쳐야지도.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승하기타, 계단타, 막루, 장시타,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 8분의 1이요. 8분의 1 동그라미 치고 세대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6분의 1이요. 6분의 1 동그라미 쳐야죠.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경우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 산입한다. 밑줄. 그러면 10m까지는 높이 산입한다 안 한다? 한다요 안 한다요? 다가 10m까지는 높이 산입 맞는다. 자 다시 여기 봐 여기 봐야지 나 안 보면 안 돼. 이 건축물의 높이가 70m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높이가 15m짜리 승하기타, 계단타, 막루, 장시탑 등이 있어요. 광고탑 뭐 이런 거 있다. 이 건축물 높이를 85m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몇 m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건 지금 뭐를 따져봐야 되냐면 건축면적하고 건축면적은 외벽의 중심으로 둘러싸인 수평 측면적이죠. 이 부분이 이 건축면적하고 이것의 수평 측면적인 이 바닥면적이 이 부분을 보는 거야. 이 면적이 이게 8분의 1 이하가 되어진다면 10m까지는 높이 산입 않겠다는 거야. 뭔 말인지 가요? 나머지는 산입해야지. 자 그러면 이게 500제곱미터고 이게 500제곱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수평 측면적이 이 부분이 지금 50제곱미터가 되어진다면 10분의 1에 해당이 되잖아. 10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8분의 1에 해당이 된다고. 8분의 1 이하에 해당이 되죠. 그죠? 10분의 1이 더 커, 8분의 1이 더 커. 8분의 1이 더 큰 거야. 아니 나 거기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야. 거기까지 책임져라면 나 어떻게 하게. 5년 걸려 5년. 이렇게 되어지면 10m까지는 높이 산입 아니니까 이 3m하고 70m 합해서 이건 73m가 정답이라고. 여기까지 이해해요?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이게 지금 500제곱미터고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고 이 부분이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지면 100제곱미터다 하면은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 8분의 1 넘어서잖아. 이렇게 되면 10m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 건축물 높이는 85m가 되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 말이야. 됐어.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보면 처마 높이란 네모 엮어놓고 처마 높이란 지표면으로부터 지붕틀 밑줄 그어요 수평재 지벽 깔돌이 기둥은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 밑줄 그어놓고 자 처마 높이가 어디냐. 자 이거 봐요. 처마 높이는 여기 봅니다. 처마 높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처마 높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지붕 끝 높이요. 이게 고드름 열리는 높이요 이거. 자 이 처마 높이가 어디냐면 요거예요. 여기 이 부분 기둥이나 벽, 자 지붕틀하고 다 맞닿는 부분 있죠. 여기 이제 깔돌이가 있는데 이 부분의 높이가 이게 처마 높이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이게 이 처마 높이라면 여기에는 물건 쟁여놓기 위해서 막 이렇게 내려버렸어요. 이렇게 처마를 볼 수 없네. 아재 개그를 뛰어넘는 개그라고 생각하는데 뭐 별로 뭐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엄청난 개그인데. 자 반자 높이란 7번 반자 높이 네모 엮어놓고 방바닥으로 또 반자까지 높이 여기 높이까지 합니다.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한 방에서 반자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믿을 거예요. 가중평균한 높이 높이다 하면 무조건 가중평균으로 갑니다. 높이 자체는 가중평균으로 가요. 그러나 층수다 하면 가중평균할 수가 없는 거야. 가장 많은 층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층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죠. 층 높이. 자 동그라미 치고 아래층 바닥구조 윗면으로부터 밑줄 윗면 동그라미 위층 바닥구조 윗면까지 높이를 한다. 밑줄 그어놓고 윗면에 동그라미 칩니다. 윗면에서 윗면까지 갑니다. 자 층수 동그라미 쳐요. 지하층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지하층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하층은 높이에도 산입이 안 되겠죠. 지표면으로부터 가니까. 자 니은번 층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는 4m마다 동그라미 치고 하나의 층으로 산정합니다. 자 디귿번 중에요.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한 경우 가장 많은 층수 네모 엮어놓고 그 건축물의 층수를 본다. 밑줄 그어야 되겠죠. 자 리을번 또 별표 칩니다. 승하기타, 계단타, 막루, 장시탑 등의 수평 뒷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밑줄 그어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가로열고 전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6분의 1을 말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10m까지 높이 산입 않고 그 다음에 층수에도 산입하지 않겠다. 요네요. 자 넘어가서 156쪽 10번 건폐율이라는 동그라미 치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밑줄 용적률이라는 동그라미 치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밑줄 그어야죠. 자 11번 갑니다. 중요합니다.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따른다. 이 말 이해해요? 건폐율 용적률은 55에 6657, 뭐 9887, 뭐 이런 것 등이 국토계획법률에 기울되고 있어. 건축법에 기울되고 있어.
국토계획법에 나온다는 거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야. 그러나 다만의 동글배기 치고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믿을 거예요.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내용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놓아두고 자, 우선 문제 좀 가겠어요. 문제 좀 풀어야 되겠어요. 자, 문제 풉니다. 문제 286쪽 가겠습니다. 자, 문제 286쪽 1번, 2번 문제 숙제 갑니다. 별다른 설명거리 없어요. 꼭 해봐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보면 건축법령상 주요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자, 술 내기 하는 것은 술 내기 하는 거, 주 내기 하는 거, 술 내기 하는 것은 주 내기 하는 것은 바보지. 이렇게 갑니다. 주는 주계단 이렇게 되죠. 내는 내력벽 이렇게 갑니다. 기는 기둥, 사익기둥 해당사항 없어요. 지하층 바닥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닥입니다. 작은 보 해당사항 없고 지붕 틀입니다. 차양 해당사항 없어요. 여기까지 이어주셔야 돼요. 술내기 하는 것은 주내기 하는 것은 바보지. 이렇게. 자, 그래서 3번에 4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88 가겠습니다. 자, 288쪽 가겠습니다. 5번 문제.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을 뭐냐? 기억번 지하층은 동그라미 쳐요. 지하층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건축물을 바닥에 짚으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밑줄 바닥에서 짚으면까지 평균 높이 네모 엮어야죠. 해당 층 높이입니다. 해당 층 높이 네모 엮어야 돼요. 층 높이 2분의 1이요 3분의 1이요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분의 1로 바꿔야 돼요. 자, 기억번 틀렸다. X. 니은번 개축은 건축물의 천재지변 나오네요. 제로 멸실 밑줄고요. 재축에 대한 설명이죠. 재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그 대지의 밑줄 두 줄, 종전과 같은 규모 밑줄 두 줄고요.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자, 디귿번 가겠습니다. 미관지구 네모 경관지구로 바꾸면 안 돼요. 건축물의 외부 형태 밑줄 담장 포함합니다. 꼭 담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떠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 즉 건축행위에 해당이 되면 안 됩니다. 대설은 건축행위가 아니니까요. 대설에 해당한다. 밑줄 그어놓고 맞죠? 네, 맞습니다. 자, 1번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난 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과 리을번이 맞다. 옳다. 5번이 정답이 되어지죠. 자, 6번 숙제 갑니다. 자, 7번 최근에 나왔던 거죠. 작년 재작년 시험 문제입니까 이거? 자, 7번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뭐냐 그랬어요. 기억번. 자, 대수는 건축이 아닙니다. 용도 변경 건축이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기억번.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적하는 거. 신축이니까 건축이죠? 예. 자, 니은번.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 층수를 7층으로 늘려버렸어요. 증축 건축입니다. 디귿번. 태풍으로 멸시된 건축물을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했어요. 재축이죠. 재축. 인위적 철거라 하면은 개축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재축입니다. 자, 리을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가 키워드입니다.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m를 옮겼습니다. 이전이죠. 이전. 따라 정답은 전부 건축행위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어지겠죠. 자, 일단 8번 숙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해보세요. 자, 290쪽에 9번도 숙제 가겠습니다. 9번 숙제. 자, 10번 풀겠습니다. 10번. 자, 10번 풀어봐요.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기둥 4개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여 건축물은 높이를 늘렸습니다. 높이 늘렸으니까 증축이죠. 잠깐, 우리 대선에서는 주요구조부 3개 이상 이런 말 나오지? 대선은 크게 수선한 거예요. 규모의 제한이 규모가 늘어나질 않는다고. 그냥 그대로 해야 돼. 규모의 변화가 있으면 안 돼. 규모의 변화가 있다 하면 건축행위거든. 규모 변화가 없는 거예요. 대수는 말 그대로 수선을 크게 하는 거라고. 대수는 건축행위가 아니야. 그거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자, 그래서 기둥 4개를 철거하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고. 이건 없어도 그냥 건축물 높이를 늘리는 행위는 증축이다 하면 맞는 말이요. 뭐 말인지 이해 가죠? 자, 2번 봐. 지붕 3개 증설해서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건축물 연면적을 넓혔단 말이야. 연면적 넓히는 행위는 증축행위잖아.
그죠? 증축으로 봐야 되고 3번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 층수를 늘리는 것은 이것도 증축으로 봐야죠? 전부 다 증축이라고. 자 4번 미관지구에서 재로 멸실된 담장을 종전과 같이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로 멸실됐잖아. 재축으로 봐야지. 재축. 에? 뭐 미관지구이든지 안 하든지 뭐 상관없다니까. 재에 의해서 멸실돼 가지고 종전과 다시 축조 들어가는 거. 그죠? 재축이죠? 재축. 자 5번에 건축물의 특별 피난 계단. 수선하는 거. 수선 변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거기서 하나만 해당돼도 대수는 아니야? 그렇죠. 5계단 필요 없고. 자 5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12번 인철인내 창고문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인철인내 창고문. 자 요건 숙제로 내고 자 넘어가서 1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3번이 기출문제. 13번이 기출문제. 인철인내 창고문에 숨었다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지. 자 인철인내 창고문에 숨었다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몇 번? 4번이에요. 지역자치센터 이게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것들은 건축법 적용 다 받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 이런 건축법 적용 받아 안 받아? 다 받는 거라니까. 인철인내 창고문에 숨었다만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인철인내 창고문에 숨었다 알면서도 또 고민하는 거야. 그것이 안 받을 수도 있겠네. 그 동사무소. 또 혼자 고민하고 있어. 고민하지 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만 나와. 이게 뭐 작년 재작년 시험 문제거든 이거. 자 지역자치센터입니다. 이거 인철인내 창고문에 숨었다. 1번은 문화재, 지정문화재, 가정문화재. 2번이 철도 관련 시설. 그렇죠? 3번이 톨게이트 고속도로 통행 시설. 5번도 철도 관련 시설. 이렇게 되잖아요. 인철인내 창고문. 자 4번이 정답이고. 자 14번 중요합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지역으로서 동업이 아닌 지역이어야 되는데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법 규정은 뭐냐. 대도 선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대도 선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 내용이죠. 대지와 도로 관계 밑줄 대해 동그라미 도로 지정 폐지 변경 밑줄 도해 동그라미 건축선 지정에서 선해 동그라미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해당 사항 없어요. 4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자 5번 방화주간의 건축 제한이죠. 방해 동그라미 칩니다. 자 1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5번이 건축법령상 건축법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어요. 1번 철도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에 밑줄 거예요. 철도 관련 시설이죠.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건폐율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 맞는 내용이야. 건축법 적용 안 하기 때문이죠. 자 2번 고속도로 통행 징수시설 밑줄 거예요. 건축법 적용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인철인내 창고문이죠. 대지구 분할 제한 해당 사항이 없다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맞습니다. 이거 대도 선방이에요. 대지 분할 제한 밑줄 그어놓고 대 동그라미 쳐요. 대도 선방입니다. 자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법상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밑줄 선에 동그라미 대도 선방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맞습니다.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받는다니까. 건폐율 용적률 해당 사항이 없다니까. 5번이 틀렸죠? 자 16번 인철인내 창고문 또 나옵니다. 자 넘어가요. 숙제 갑니다. 16번 숙제 294쪽 17번도 숙제 갑니다. 전 지독하게 도움을 줄 겁니다. 500명 선 이상 이 내용이에요. 17번 숙제 갑니다. 자 18번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특례에 관한 내용에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보면 건축 관계자는 밑줄 긋습니다. 건축 관계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하는 거죠. 건축 관계자가 건축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계자죠. 설계자. 그 다음에 시공자. 그 다음에 감리자 이렇게 됩니다. 감리자. 자 건축 관계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완화 동그라미 칩니다. 맞죠? 자 2번 갑니다.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 개정 등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다인데 건축 허가 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자 어떻게 들으냐. 본론은 이 건축 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뜹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봐요. 법령의 제정 개정 등의 사유 밑줄 그었습니다. 건축법 기준에 안 맞는다니까 이때 과연 건축허가 나오는 거냐 하는 거야.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조례로 건축허가 가능해요. 할 수 있다. 라는 거. 조례로 가능합니다. 조례로 동그라미 쳐요.
건축법 적용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 법령이 개정돼 버렸다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거야. 예, 조례로는 할 수 있다. 조례로. 허가권자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하면 허가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조례로 가능한 겁니다. 자, 3번 갑니다.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밑줄고요. 건축법 일부를 적용할 때에 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밑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밑줄고 넣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부유식 건축물 밑줄고요. 대표적인 한강의 세빛 둥둥섬을 얘기하는 거죠. 부유식 건축물 밑줄고 씁니다. 건축법 일부를 밑줄고 놓고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밑줄고요. 완화 적용한다, 달리 적용한다, 무조건 맞습니다. 부유식 건축물. 자, 리을번 가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 촉진하기 위하여 밑줄고요. 잘 보세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이요, 건축물이요. 건축물에 해당 사항이 없다니까. 공동주택만 그래. 그러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 잠깐만. 우리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하자는 얘기는 내력벽보다는 주로 보면 커튼홀 방식으로 해서 기둥만 세우고 쫙 올리는 거거든. 이게 바로 주상복합, 상업적이나 준주거적에 들어오는 주상복합들이에요. 인센티브를 좀 주자는 취지야 이게. 그래서 리모델링이 용이롭게 공동주택 건설할 때 주상복합을 건축할 때는 이게 아무튼 1.2배 완화한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건축물이 아니고 공동주택 건축이에요. 자,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자, 용적률의 밑줄 2줄, 높이 제한의 밑줄 2줄 거예요. 그 기준을 100분의 120입니다. 1.2배입니다. 100분의 120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